안녕하세요. 소아치과 전문의 연세 꿈꾸는 아이 치과의 대표 원장 주기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아이들의 양치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하면 양치질을 조금 더 잘 시켜줄 수 있는지 이런 팁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자, 한 가지씩 말씀드릴게요. 먼저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어떻게 하면 아이들 양치질을 잘해줄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조금 추상적인 말이지만 양치질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저는 시간을 좀 넉넉하게 잡고 양치질 시켜주시라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양치질을 할 때 칫솔을 한 번에 한 군데를 이렇게 동시에 닦는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어느 한 곳도 양치질이 잘 되지 않거든요. 양치질을 할 때는 한 번 칫솔질에 한 치아를 닦는다는 느낌으로 닦아주세요. 그래야 각 치아를 꼼꼼하게 한 군데씩 잘 닦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치아를 강가에 붙어있는 돌이라고 생각할게요. 왜냐면 우리 입안에는 항상 물가가 껴있고, 그러면 그 돌에는 항상 음식물이라는 어떤 이끼가 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끼를 닦을 때 그냥 크게 이렇게 닦아버리면 아무것도 잘 닦이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한 번씩 닦을 때마다 한 치아를 꼼꼼하게 작은 모션으로 닦아준다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어디를 이렇게 뭐가 이렇게 묻었을 때, 책상에 묻었을 때 이게 잘 안 닦인다 싶으면은 이렇게 막 닦으면 안 닦이잖아요. 이렇게 대고 이렇게 닦아야 잘 닦이는 거 아시죠? 그런 느낌으로 양치질을 할 때도 치아 하나하나를 굉장히 꼼꼼하게 닦아준다는 느낌. 하나 치아하고 하나 치아하고 하나 치아하고 이런 식으로 닦아주셔야 좋은 양치질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양치질이 끝나고 나면 손으로, 깨끗한 손으로 이 치아 표면을 한번 만져보세요. 만져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뽀득뽀득한 느낌이 나면 잘 닦인 거고요. 닦고 났는데 아직도 그 이끼 낀 그 미끄덩한 그 느낌 아시죠? 그런 느낌으로 닦여 있다면 이거는 양치질이 조금 잘못된 거예요. 그럴 땐 그 부위를 한 번씩 다시 닦아주시면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한 번 칫솔질당 한 치아씩 닦고 시간을 여유 있게 마지막에 꼭 맨손으로 한번 확인해 주실 것,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나이별 양치질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보통 초등학교 이전에 학령 전기 아이들은 양치질을 할 때 부모님이 시켜주시는 경우가 훨씬 많죠. 하지만 가끔씩 본인이 하겠다고 할 때도 있고 본인이 하려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양치질을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해주면 되냐면, 자, 이렇게 칫솔을 들고 치아에다가 면에 대고 둥글게 원을 그리듯이 닦아주는 방식이 아이들에게는 가장 적합합니다. 너무 어렵지도 않고요. 설명하기도 쉬워요. 다만 원을 너무 크게 그려버리면 이게 잘 닦이지 않으니까 작은 원을 그려서 꼼꼼하게 닦아주자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나이대의 친구들은 어머님, 아버님께서 꼭 한번 양치질을 직접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양치질 습관이 조금 정해지고 본인이 양치질을 직접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초등학교 저학년 전후로는 양치질을 할 때 조금 더 어려운 식으로 양치질을 배우게 되는데요. 그것을 바로 회전법이라고 합니다. 회전법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면 칫솔모를 치아에다가 대고 쓸어 내리듯이 양치질을 해주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손목 스냅이 필요하거든요. 요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에게는 이 방법이 추천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어 내리듯이 양치질을 하고, 아래치아 같은 경우는 쓸어 올리듯이 양치질을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양치질을 해주면 조금 더 구석구석 닦을 수 있고, 양치질을 할 때 요 씹는 면 같은 부위는 어떤 나이든지 간에 그냥 앞뒤로만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쯤이 되면 아이들이 꼭 혀를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혀를 닦지 않으면 그 안에서 그 황화합물을 발생시키는 세균이 제일 많이 자라는데, 이 황화합물이 아주 안 좋은 입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슬슬 혀도 꼭 닦아주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치실 사용법에 대해서도 좀 알려드릴게요. 보통 어린이들의 치실을 사용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손잡이가 달린 치실을 많이 사용하게 되시거든요. 이런 손잡이 달린 치실도 좋고요. 그냥 이렇게 우리 흔히 구할 수 있는 실 타입도 좋습니다.
다만 손잡이 치실을 이게 쉬우니까 많이 선호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자면 이렇게 F자 형식으로 생긴 치실은 앞니를 치실질할 때 좋고요. 이렇게 Y자형 혹은 닭발형으로 생긴 치실은 어금니를 쓰실 때 좀 더 편해요. 이거를 적절하게 배 앞에서 쓰시면 되겠지만 결국 본인 손에 맞는 것으로 자꾸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손잡이형 치실을 쓸 때 주의하실 점은 잘못하면 힘 조절이 잘 안 돼서 아이 치실을 해주다가 너무 세게 들어가면 아이가 아파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실질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치아 사이사이에 어금니에 이렇게 넣는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 이 사이를 들어가려고 너무 꾹 세게 누르지 마시고 이렇게 슬근슬근 들어가는 식으로 힘 조절을 해서 아주 작은 힘으로 사이를 들어갔다가 나오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실타입.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실타입을 제일 선호하거든요. 왜냐하면 쓰면 쓸수록 실타입이 제일 힘 조절도 쉽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든 쉽게 쓸 수 있고 무엇보다 가격도 아무래도 더 저렴하겠죠. 그래서 실타입을 쓰실 때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돌돌돌 말고 엄지, 검지를 이용해서 써주시면 되는데 실타입을 쓸 때의 주의점은 손을 깨끗하게 씻고 충분히 아이 입안으로 넣어 주셔야 우리가 잘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선스타 검과 함께 아이들의 칫솔질과 치실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소아치과 전문의 주기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